오늘은 요즘 커뮤니티와 카페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고민 하나를 다뤄볼게요. 바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ETF 투자해도 될까? 그 중에서도 나스닥 100, S&P 500에 마통 자금 넣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요즘처럼 주식이 반등세를 타고 있을 때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더 담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죠. 특히 ETF처럼 꾸준히 오르는 지수형 상품이라면 이건 안전하니까 마통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금리 수익률 리스크 심리 4가지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비투 분위기는 많이 줄었지만 ETF 투자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개별주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오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스닥 100과 S&P 500은 장기 수익률이 평균 810%로 복리의 마법을 기대할 수 있죠. 문제는 금리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67% 수준, 즉 1억을 빌리면 연 65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해요. 그럼 단순 계산을 해볼까요? ETF 수익률 10% 1000만원 수익, 이자 비용 650만원, 세금 15.4% 적용 실수익 약 250만원, 즉 연 2.5% 수준. 이게 현실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상 리스크를 감수한 예금 수준 수익률이죠. 6개월 동안 10% 올랐는데요. 이런 사례도 실제로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수익의 지속성이에요. ETF는 언제든 1015% 조정이 옵니다. 특히 금리나 유동성 변화에 민감한 나스닥 100은 단기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구간이 자주 있었어요. 문제는 그 시점이에요. ETF는 빠지는데 마통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갑니다. 즉 상승기에는 수익률 10%, 실수익 23%, 하락기에는 손실 10%, 이자 부담 67%, 총 손실 1617%. 이런 구조예요. 이길 땐 조금 이기고 질 땐 크게 잃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비대칭 구조예요. 2025년 10월 현재 미국은 금리 인하 전환을 예고하고 있지만 아직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3.5%, 시중 대출금리는 여전히 67%대예요. 즉 이자 비용이 너무 높다는 거죠. ETF의 기대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8%라 하더라도 그건 10년 평균 기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20%, 15%, 마이너스 5%처럼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이자 비용까지 짊어진다면 마통으로 ETF 투자는 버티기의 싸움이 돼버립니다. 즉 수익보다 멘탈이 먼저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통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왜 쓰느냐가 중요하죠. 마통은 폭락장 대응용 총알로 써야 합니다. 즉 시장이 20% 이상 빠졌을 때, 공포가 극대화됐을 때,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을